일하시다가 다쳐서 산재 보상을 받게 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교통비 등이 지급이 됩니다. 여기서 장애 등급은 1급에서 14급까지 평균 임금을 급수별로 곱해서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장애 급여표입니다. 장애 등급이 1급에서부터 14급까지 있고 장애 보상연금하고 장애 보상 일시금으로 이렇게 각각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여러 부위를 다친 경우 장애 등급은 어떻게 될까요? 장애를 결정하는 원칙은 조종, 준용, 가중, 서열문란, 파생장애 같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장애 등급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장애 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애 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애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애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애 등급으로 합니다. 첫 번째로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을 상향 조정합니다.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고요.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합니다. 조금 전에 그 장애를 결정하는 원칙으로 조종, 준용, 가중, 서열문란, 파생장애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조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장애 부위가 다르거나 장애 계열을 달리하는 신체장애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중한 쪽의 신체장애 등급을 따르든가 또는 중한 쪽의 등급을 1개 등급 내지 또는 3개 등급을 인상하여 장애 등급으로 인정하는 것이 조정입니다. 조정은 2 이상 장애가 있을 때 하나의 장애를 최종적으로 산출하는 것이고요. 1에 한해서 조정이 가능하고 부위가 다른 경우에는 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장애 계열표인데요. 이렇게 부위별로 눈, 귀, 코, 두부, 신경정신, 재간, 팔, 다리 등이 있고요. 장애는 기질장애하고 기능장애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기질장애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신체 부분에 결손이 발생했거나 절단이 됐거나 그 어떤 변형된 장애를 말하는 것이고요. 기능장애는 한마디로 기능이 떨어진 장애입니다. 그리고 각각 계열 번호가 있습니다. 눈만 하더라도 1번에서 5번까지 계열 번호가 있고 쭉 귀, 코 계열 번호가 다 있고요. 계열 번호가 총 다리까지 합쳐서 26개의 계열 번호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준용이라는 것은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그 장애 등급의 기준이 제1급부터 14급까지 쭉 나눠져 있죠. 1급만 하더라도 두 눈이 실명된 사람 이런 식으로 이런 시행령에 장애 등급의 기준상에 없는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가장 유사한 장애를 준용해서 등급을 매기는 것이 바로 준용입니다. 준용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준용이 가능하고요. 부위가 같으면은 아까 전에 부위가 같으면 준용을 하게 됩니다. 즉 장애 등급의 준용은 장애 등급표에 정해진 것 이외 장애에 대해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신체 장애에 준해서 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준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중이라는 것은 동일 부위에 장애를 받고 그 부분이 다시 다친 경우에 이제 가중이라고 하고요. 가중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장애 보상을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14급이었고
입원 사고로 동일 부위가 그 12급이라고 한다면은 그 장애 급여표를 보게 되면요. 12급 같은 경우는 그 장애보상 일시금이 154일분이고, 그다음에 제 14급 같은 경우는 55일분입니다. 즉 154일에서 55일을 뺀 99일분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가중이라고 하고요. 서열문란이라는 것은 그 조정을 통해 등급이 인상되었으나 그 장애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장애의 정도에 비해서 낮은 경우, 이런 경우 이제 서열문란을 적용을 합니다. 파생장애 같은 경우는 하나의 장애가 다른 신체 장애에 통상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장애, 즉 장애 때문에 다른 장애가 발생하는 관계 장애를 바로 파생장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